네, B형입니다. B형. 저기 어제 줌을 하기로 해서 줌을 이제 집에 가서 딱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랑 비번이 막 엉켜 있는지 안 열리는 거예요. 저도 안 열리고. 겨우 찾아서 열었는데 7시가 돼도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막 봤더니 이제 바뀌어 있는 아이디로 화면이 열려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식은땀이 쫙 흘리고 막 난리가 나서 또 아이디 찾고 비번 찾고 하는데 또 잘못 오타 들어가고 막 하면서 3번 그 비번 바꾸고 이랬더니 화면이 잠겨버린 거예요 또. 아, 어제 정말 그냥 머리가 그냥 쭈뼛쭈뼛 쓰더라고 아주 그냥. 아주 놀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굉장히 재치있게 나한테 전화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문자도 카톡하고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카페에서 이제 제가 또 글을 또 급하게 달았죠.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선생님 제가 개설할게요 하고 개설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다행스럽게 만나게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직원들이 보통 이 학원 직원들이 보통 6시에 퇴근하는데 퇴근했다 다시 들어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고 온라인 담당자는 또 그 장례식장 가서 나와요. 거기서 막 전화해대고 막 그런 상황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어제 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나는 올해 참 복이 많다. 올해 학생들이 일단 배려심이 있고 다 좋은 분들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치 있고 내가 막 여러분들 덕분에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야. 참 대단한 학생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고마운 마음 표시합니다. 들어왔다가 아마 이 정도 되면 안 하는 거겠지 하고 한두 명은 못 들어온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미안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들랑 비번 어제 밤이랑 새벽에 다시 다 고쳤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됐거든요. 공지가 새로 뜰 거예요. 줌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 4월 달 필독서는 금요일 날 필독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요. 화면을 띄우고 빔 프로젝터로 화면을 여기다 또 띄워서 여기 화면에는 책을 스캔받은 걸 이렇게 읽으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밑줄 쳐주고 여기서 표시내서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책이 지금 택배라든가 이런 안 되잖아요. 원활치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 못 받은 학생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책을 보게 되는 거니까 수업을 따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각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 이전에 있던 구버전하고 신버전의 차이점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첫날은 미교론, 중미사, 한미사 다 같이 가져오세요. 그래야만 제가 진도 범위를 정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미교론만 가져오시면 돼요. 끝나면 중미사, 한미사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참고도서 주 교재 말고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는 없어도 됩니다. 역시 화면 띄워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필독서가 굉장히 알차게 넉 달 동안 보게 될 거예요. 넉 달 동안 나랑 꼼꼼하게 읽을 겁니다. 그 부분은 국어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읽게 될 거예요. 읽고 그 문장에서 필요한 문제를 제가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필독서를 보는 효과가 이번에는 무척 아차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당장 토요일 날 기출 분석 확산은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은 그 체감을 좀 못할 텐데 기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정답을 먼저 읽어드려요. 우리 기출 문제집에 정답이 있죠. 정답을 보고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제 수업의 핵심이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앞으로 나올 주제를 확산해드려요. 칠판에 판설해드립니다. 칠판에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A형 1번 그래서 B평 파슨스 그러면 요번에는 요러한 학자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확산해 드려요. 그 주제가 굉장히 공부거리가 많거든요. 그거 경험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몇몇 분이 인터넷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B형 1번입니다. B형 1번. 이런 거는 알면서 틀리는 거죠.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가의 내부에 새겨진 서체, 사모무정, 중, 상황조, 금문이라고 그래요. 금문. 이 금속계 새겨진 명문으로요. 그래서 금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금만 줄일게요. 한꺼번에 화면 보게. 의기, 의식에 사용되는 그릇, 부족의 자랑스러운 무공이나 왕실로부터 받은 포상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를 이기문이라고 그러고요. 종정문은 악기와 의기에 새긴 글자를 종정문이라고 그래요. 보통들 이제 종정문을 따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럼 이렇게 금문, 종정문. 종정문은 악기 혹은 제사나 의식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 새겨진 글, 종정문. 얘네를 금문이라고 그래요. 금문.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작년도 미학 문제였죠. 요것도 미학 관련된 건데, 예술 의지론, 그 다음에 추상과 감정이입. 비렐린 보링거의 추상과 감정이입. 그 다음에 알루이스 리그를 하면 무조건 예술 의지론 혹은 조형 의지론, 예술 의용론. 전부 다 정답. 요 정도 다 기본서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에른스트 초현실주의, 볼프 포스텔, 플럭서스에 해당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가에 사용된 기법은 그라타주, 긁어서 지우는 방법, 마찰, 프로타주, 그라타주, 즈그라피토, 스크래치, 대체로 비슷한 애들이죠. 이렇게 긁는 거, 문지르는 거, 이렇게. 색빛, 그림자 등의 미묘한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플럭서스, 기법은 데콜라주, 박탈. 그래서 일상적인 사물을 찢어내고 지우고 태우고 파괴하는 행위, 우연을 기대하는 거죠. 물질 망령주의의 팽배한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결국 이제 파괴 행위가 중요해. 그래서 가평기법, 그라타주, 설명, 긁어서 지우는 거, 효과, 미묘한 시각적인 효과, 뭔가 빛과 그림자 등등. 나유파, 플럭서스, 기법, 데콜라주, 효과, 우연이에요, 우연. 그런데 무슨 우연? 파괴에 따르는 우연. 그래서 조형적인 것도 뭔가 부서지고, 뭔가 이렇게 좀 찌그러들고, 뭔가 파괴되고,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비평. 다음. 펄드먼, 작년도 펄드먼 나왔죠. 그죠? 오늘 이 문제로 펄드먼 끝. 펄드먼은 끝. 그럼 이제 앞으로 작년에 게이건과 펄드먼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걸로 펄드먼 정리 끝. 그 다음에 앤더슨, 기타 다른 거 이제 해나가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스탠스가 좀 더 유리한 스탠스가 돼가는 거야, 이제. 남들에 비해서. 자, 펄드먼 비평 단계를 통해서 토론을 학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앤더슨을 쓸 거다. 앤더슨 교육, 비평, 반응, 지각 분석, 개인적인 해석,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여러분, 시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렇게 빈칸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라는 활동까지 물어봤어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요거 어디에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거기까지야. 요걸 모르니까 여기까지 공부 안 한 거지. 이제 오늘 설명드리니까 알았죠. 앞으로 그거 하면 돼. 그쵸? 우리에게는 이순신. 그쵸? 12척 남았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엄청 많이 남았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에게 겨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님 정도의 급이라면 12척이 뭐야? 2척만 있어도 이겼을걸?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기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면 12척이면 넉넉한 거지. 자, 그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우리 시험에 9달 남았어요. 이게 그거밖에 안 돼서 어떻게 곱해 봐. 다른 각도로 보자면 시험에 요 정도 수준까지 나왔구나. 그럼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라고 한다면 9달도 우리 해볼 만한 기간이다. 아시겠죠? 그걸 모르니까 막 헤매는 거야. 안개 속에서 헤매는 거. 하지만 우리는 투명하게 길이 보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요 단계 물어봤어. 요 단계에서 주는 활동 물어봤어. 그럼 요거 하면 되죠. 반응, 지각,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펄드먼 비평대 한계점, 언어적인 방식이에요. 지나치 형식주의야. 그 작품의 맥락적인 이해를 수용하지 못해. 앤더슨은 펄드먼 같은 객관적인 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작품을 보고 직관적이고 자유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중요시 얘기해요. 자, 우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털어야 될 거. 앤더슨은 나중에 또 공부하더라도 우선 펄드먼부터 털자. 펄드먼, 요 기분을 털자. 펄드먼의 한계점, 첫 번째, 언어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비평적 담화라고 하죠. 두 번째, 작품의 맥락적 이해를 못하게 해줘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하지. 감상자의 개인적 반응을 소홀히 여기게 돼 있어. 그게 중요해. 개인적 반응. 감상자의 개인적 반응. 요즘 비평은 감상자의 개인적 반응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개인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된 비평이 뭐뭐다? 게이건과 앤더슨. 게이건은 작년에 나왔다. 그럼 이제 앤더슨 하는 게 맞죠. 게이건이 나왔으니까, 그죠? 우선 펄드먼의 한계점 요거부터 터세요. 2월 달에는. 그리고 요 자료 갖고 있다가 3, 4월 달에 비평 배우면서 앤더슨을 또 꺼내서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저랑 많이 이제 상담도 하시고 공부 방향도 정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치? 중요한 거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담에 따른 실천이 중요해, 실천. 의지, 실천. 그런 게 중요해요. 항상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안 따라줘. 그러면 점수도 비슷하게 안 따라와요. 주변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 갈 길 간다 라고 하면 점수도 따라와요. 오늘 모의고사 아주 멀리서도 오셨네요. 그죠? 부산에서도 오시고 또 그 다음 먼 데가 어딜까? 경상권에서 오신 분들이 한 2분, 3분 정도? 그 외에 뭐 충청권 이렇게 막 오셨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 의지에 대한 실천이거든요. 이러면 점수가 따라와요. 대체로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동일한 시험 유형을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은 각자가 상황이 다르고 상명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보여지는 루틴은 대체로 비슷해요. 마음은 있어. 합격하고 싶다. 근데 마음, 의지는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거든. 근데 실천을 하면 그만큼 점수 좋아져요. 그만큼. 너무 보편적인 문제 5번. 작년도 로댕이 나왔으니까 일단 고전적인 그림부터 가자. 조각부터. 비너스, 그 다음에 생팔. 특별히 이 문제에서 주안점 바로 유리, 섬유, 광합, 플라스틱 FRP라고 하는 거. 요게 초점이에요. 이 문제에서 초점. 자, 유리, 섬유, 광합, 플라스틱 FRP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합성 수지나 플라스틱인 건데, 폴리에스테르, 경화성 수지, 유리 섬유를 섞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철에 비해서 가벼워요, 굉장히. 강도는 철강에 비유될 만큼 강해요. 둘째, 주영할 때 굉장히 쉽기 때문에 공인비가 잘 안 들어. 작가가 스스로 해도 될 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된 그로데스크한 조각상, 인체비를 왜곡했다 뭐 이런 건데요. 자, 1번 가볍다, 강하다, 비용이 적게 든다,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게 만들 수 있다, 비용이 적게 든다. 조형 원리는 왜곡한 불균형적 균형. 디귿의 상징 효과,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된다. 비너스 같은 경우가 헬레니즘 문화에서 요 상체는 나체잖아요. 나체가 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관념적이고 이상화된 표현이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이상, 관념. 여긴 형이 하악이라고 그러고 옷을 입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좀 물성적이고 시각적 자극을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미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것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됨을 뜻해요. 생파르 누보네알리즘, 물론 페미니즘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지만 누보네알리즘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그 다음 문제. 이 영상 보는 혹시 내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검색 키트 같은 거를 사서 이렇게 스스로 검사하고 막 이래서 코로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우리 학생들 보호하는 게 되게 의무라서 그런 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또 요즘 막 금토 수업을 했더니 목이 막 아파서 동네 이비인후과 갔더니 거기서 먼저 검사해 주더라고요. 일단 열은 없고 열이 오히려 조금 낮아가지고 열은 없고 여기만 목만 좀 컬컬한 거. 수업을 안 하면 이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어쨌든 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코로나 이런 건 괜찮아요. 자, 작년도 비형 문제가 범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당이 나왔고 소조가 나왔잖아요. 네, 그 흐름선상에서 이당이 북송 원체풍의 마지막, 그래서 남성 원체풍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작가. 이당에게 누가 영향을 받았어? 마하파가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이 마하파는 명대 절파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이 문제는 작년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탄 거예요. 그래서 이당에게 영향을 받아 작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북송 말 남송 초에 이어졌던 이당에게 영향을 받았던 마하파. 마하파. 한편 남송 이후 원대 그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흐름을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송대는 역대 천자가 화원을 설치하여 회화의 제작, 감상, 수집을 성행했다. 가해사와 같이 전대로부터 계승된 사실주의, 즉 이당으로부터 계승된 거, 혹은 북성계열로부터 계승된 거, 경향이 화원을 지배했고 이것을 원체하고 남성 원체라고 했어요. 원대는 5대와 함께 중국 회화 사상의 전환기예요. 복고적인 태도가 있어. 남송 시대 그림을 싫어하는 거지. 새로운 학풍을 창출했어요. 화원이 성행했던 송대와는 달리 원대는 화원을 두지 않고 정부기관의 공작서, 화공을 배속했다. 여기서 해당하는 화가로는 손군택 등이 있고요. 그 밖에 화가로는 나번의 전선, 특히 전선은 온건한 방법을 취하면서도 혁신적이었거든요. 이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전선을 뒤어서 조맹부가 송설체로 서해로는 나왔지만 회화로는 나오질 않았어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의미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원자품 부성과 달리 일각구도가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야. 일각구도. 우리 기본적으로 굵은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합니다. 표현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마원은 마합하다. 근경이 역점을 주다. 한쪽에 치우친 일각구도. 원경은 시적의 정적인 분위기. 산과 암벽은 부벽준. 굴곡이 심한 소나무. 이렇게. 이입에서 전선은 고졸한 당량식. 청록산수화법. 질박하고 담담 유연한 빌치. 탈속한 의경. 자, 원대화풍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사인화가예요. 사인이 무슨 말이냐면 문인, 사대부, 선비를 뜻해요. 은일 자적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요거 이대로 외우세요. 요거 다른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1번 주요 화가는 사인화가다. 두 번째 은일 고의를 최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탈속을 강조했다. 국난으로 인한 혼란기 제거는 수도가 회화 중심지였다. 그 다음에 원대 초기는 복고주의, 원대 후기는 남방산수, 동원, 거연 중심. 요거 꼭 표시하셔서 오리든지 옮겨 적든지 기본수로 옮겨 놓고요. 그렇게 외워두세요. 요 문제에서 원대 정리하면 성공. 그쵸? 그 모의고사라고 그래서 막 우리 학생들만 유리하게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또 막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잘 됐는데 할 수 있겠는데 우쭈쭈쭈 하게 하려고 막 눈 가리고 아웅 안 시켜드려요.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자부심이고 자랑거리라면 우리 수업, 우리 자료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좀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이 미술 임용이라도 우리는 좋은 자료 쓴다. 좋은 책 본다. 문제 자체 퀄리티 있다. 그리고 방향에 맞는다. 이 방향대로 우리는 가면 된다. 라는 우월감 가지세요. 자부심 갖고요. 혹시 문장이 좀 어려운 거, 단어 어려운 거, 여기에서. 요 문제에서는 요게 중요하거든, 지금. 없죠? 있으면 얘기하세요.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통 채색 재료인데요. 대표적인 색채, 군청, 녹청. 요거에 대한 원석은 외우셔야 돼요. 천연석채, 원석을 깨트려 불순물 제거해 물감에 적합한 돌을 골라내고요. 이 돌을 분쇄기로 부수어 채로 친 가루를 물과 함께 넣어서 분쇄해요. 물과 함께 넣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두 글자 수비라고 해요. 수비. 분쇄한 가루는 물통에 넣어서 불순물을 없애요. 이것까지도 수비.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수비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요. 건조기에 놓고 건조시키면 되는 게 천연석채. 반대로 인공석채는 규산질, 이게 중요합니다. 규산질을 포함하는 장석, 분말하고요. 금속 산화물을 만들고 싶은 색에 맞춰서 배합을 해요. 첫 번째 배합. 배합이 끝나면 한 900도 정도 고온에서 녹여요. 바게트에 놔둬요. 차갑게. 그 고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쇄해. 그리고 사용하면 돼. 인공석채는 불순물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수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수비 과정이 필요가 없어. 자, 군청, 남동광, 녹청, 공작석, 규산질 배합하죠. 배합이 끝나면 900도 정도로 녹여요. 고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이제 입자를 사용하면 돼. 불순물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천연색채는 없는 중간색을 인공색채가 만들어내요. 이게 장점. 색수도 풍부해. 악교 혼합 과정도 까다롭지 않고 쉬워요. 인공색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올해는 작년에 금속공예에 나와서 작년에도 제가 금속공예 나온다 했죠. 올해 아마 목공예 쪽이 유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목공예, 도자공예, 염색공예 순서로 그 다음에 유리, 기타공예 이렇게요. 물론 이제 임용시험이 뒤통수 치는 시험이라 올해 또 금속공예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온다면 이제 작년도에는 평면 가공 기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입체 가공, 뭐 주물법, 뭐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겠죠. 댐, 뭐 이런 거, 열풀림,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하세요. 금속공예 하게 된다면. 하지만 누가 말해도 우선순위가 목공예, 도자공예, 염색공예. 자, 염색공예 우리 기본적으로 털고 가자. 날염법 중에서 직접 날염, 발염, 백색, 착색, 방발염. 백색 발염은 색상 제거, 희게 탈색. 착색 발염은 제거뿐만 아니라 색상 염착. 방발염은 방어한다는 거지. 염색을 막고 다른 거를 필요한 것만 해나가는 거. 별로 어려움 없죠? 요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도 이렇게 명칭 방법 해드렸어요. 공부하기 쉽게 해드렸고요. 배점도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공부하시기에 어려움 없지 않을까. 우선 기본적인 거 털어내는 거예요. 9번. 기억 시에나파 화풍은 고딕 양식과 비잔틴 양식이 결합된 양식이에요. 정서적인 장식성, 신비로움이 특징이고요. 가해 묘사된 건물은 환영적인 공간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크기는 여전히 획일적이야. 원근법이 엉성한 표현이 되어 있지. 건축물을 통해서 공간감 함축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고요. 나는 지오또 굉장히 현실성 있는 거. 모든 인물을 그림 전경에 배치해 감상자 눈이 아래쪽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관찰 시점의 선택은 감상자가 자기 자신이 그림에 그려진 인물과 동일한 지점에 서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거든. 대상을 단순화시켰어요. 인물들의 동작이 화면과 평행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거지. 또 하나 나 작품의 공간 연출은 공간 연출에 사용된 것이 주역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지. 그 사람을 겹쳐 그렸어요. 그래서 실제성, 현실성이 뛰어나. 여기 문장은 젠슨에 있는 문장입니다. 젠슨 참고도서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이만큼이. 그래서 이 답을 읽으면 젠슨을 읽는 효과가 나. 여러 번 답을 읽고 요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젠슨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두치오보다는 지오토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2년 전, 4년, 5년 전에 시에네파 마리네티인가? 그 시에네파 작가가 한 명 나왔었고, 수테고지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피렌체랑 베네치아 비교하는 게 한번 나왔고, 요 정도라서 지오토까지 하면 전근대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시절과 후기 고딕은 정리하게 되는 셈이 돼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거는 건물로 입체감이 느껴지죠. 그죠? 건물 크기나 뭐 선원근법 적용했어. 요거는 건물이 아니라 주역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막 겹쳐 있어요. 이렇게요. 막 겹쳐 있고 눈높이가 감상자
눈높이를 아래로 넣어서 감상자가 동참하는 느낌. 그래서 또 현실성 있어 보인다 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관망하는 자세. 나는 다른, 너는 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가 여기 막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팝 디자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유선형 디자인, 유기적 디자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얘는 재료가 골판지, 얘는 비닐인데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비닐이에요. 튜브 같은 거야. 여름에 해수욕장 갈 때 들고 가, 어린애들도 들고 갈 수 있도록 가벼워. 공기로 돼 있어서. 요거 제작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가와나는 특이한 재를 사용한 획기적인 디자인 사례예요. 프랭크 게리 작품, 프라, ING 사옥,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뭐 이런 등등에 있는 작품이고요. 그가 추구한 해체주의 건축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일파이고 80년대 후반, 2000년대 1위까지 세계 건축계에 석권했다. 조각 같은 건축물의 형상, 설계 과정에서 비선형 기법, 구조 및 포장, 건축료에서 왜곡된 혼란을 일으키는 비클리트 기하학적 응용 등등이라는 거죠. 한편 나번 블로우, 공기를 불어넣어 불린 거실 가구예요. 대량 생산, 판매로 기록한 작품이라는 거죠. 기억 해체주의, 님 블로우, 가가속한 디자인 해체주의 디자인. 작품에 사용된 소재는 골판지, 섬유판 둥근 목재. 요게 골판지고요. 요거 생각보다 앉으면 딱딱하대요. 옆에 바깥에 있는 게 나무 판이에요. 바깥에 있는 거 요거. 양쪽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자, 골판지는 가볍죠. 뭐 겹쳐 쌓기 쉽고요. 운반 저장 편리하다는 거. 자, 나번은 투명 PVC 전기 용접 방식으로만 붙어요. 접착이 안 돼. 안 그러면 단단해. 마모되지도 않아요. 공기 주입해서 부풀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팝아트 시대에 여가 활동에 맞춘 거죠. 자, 요 정답 보면 가는 무게가 가벼워, 겹쳐 쌓아, 운반 저장에 편리해, 접을 수도 있어. 충격에 생각보다는 손상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공기 주입해서 부풀리는 기초적인 건축 원리를 의자에 이용한 거예요. 가벼워, 투명해, 운반이 쉬워, 저장이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자, 마지막 문제. 뭐 교육과정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서. 성취 기준에 따르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를 순서로 서술할 것. 그 다음에 기억과 가장 잘 연계되는 학습 요소를 모두 서술할 것. 이건 내용책의 해설서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 그래서 영역은 감상, 핵심 개념은 이해, 일반화된 지식은 이러이러하고, 내용 요소는 미술문화 교류. 학습 요소는 요거 다 그냥 해설서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모의고사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공부 방향을 2달치를 세우세요.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거야. 스터디 공부부터 좀 세우고. 중요한 것은 저기 형성평가랑 모의고사 저는 상태가 이래요. 이대로 가지 않고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복습.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복습해. 2, 3일 복습해. 외워도. 그 다음에 덮어놓고 다른 영역 공부를 해. 2, 3일 지나거나 1, 2주 지나. 그리고 다시 끊어서 또 복습을 해요. 그때 그 실력이 자기 실력이 돼요. 그런 실력으로 시험장 가는 거야. 초수 합격할 수 있다. 그죠? N수도 요번에 끝낸다. 그렇게 되고 매주 혹은 매달 공부 방법은 저랑 상담. 전화 상담 괜찮고요. 그 다음에 화상통화 괜찮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정답은 정답 보지 말고 첨삭지 내실 때는 정답 보지 않고 쓴 걸로 제출하시고 사이즈는 비포 사이즈, 정답 사이즈로 꼭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글자가 깨져서 안 보여서 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첨사 기준 불가능해져.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진행상 혹은 공부 방법 혹은 기타 질문 좀 빨리 끝내드리고 점심을 안 먹었는데 배가 무척 고프죠. 그래도 살 수 있지? 혹시 질문 없을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문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